했어?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시작된 것이었던 만큼 또 공과 과를 좀 평가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여쭤보고 싶나요? 어제 기자회견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처음 사참위가 시작될 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보고 적잖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게 마치 느낌이 우리 같이 함께 빅팀스 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옛날에 근무를 했던 내과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환자들한테 느꼈던 그런 우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정이입이 됐을 때 그 느낌 같았습니다. 상실감이라고 해야 될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낫는 게 보이지 않을 때 그 끝도 없는 슬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 비교가 됐던 게 중환자실에 근무를 했을 때는 오히려 너무 급박하게 바쁘고 그 죽음이 와닿지 않을 때는 몰랐던 그 죽음이 내과에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터미널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공감되던 환자분들에게 그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면서 바라볼 때 그분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느낄 때 그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없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처절하거든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사지가 부러져서 들어왔어도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면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볼 때 그 희열은 정말 말도 못한데요. 그 보람과 그런 거를 느끼고 싶었는데 사참위 종합보고서를 보고서는 지금 같이 빅팀스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피해자분들한테 그 기쁨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이분들한테는 터미널 스테이지에 있는 그때 그 희망을 잃은 돌아가시는 내 환자분들 그 이상을 드릴 수가 없겠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사참위가 굉장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께 실망스러운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게 내놨던 원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왜 이렇게 흘러왔지? 왜 이런 권고안이 나왔지라고 좀 사참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법 개정 이후와 이전이 확연히 달랐고 진상규명을 못했던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피해자로서 위원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법 개정 되면서 조사 기능이 빠지면서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갑자기 왜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 같은 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 피해자분들과 대대적으로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아이가 너무 아팠고 그랬던 게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셨었어요.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 특성상 길게 참여를 못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굳이 계시고요.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길게 하다가 또 중간에 개별 합의 보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진상 중에 혹시 좀 가장 알고 싶은 것들, 열흘 남았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해결할 진상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환경부가 우리 참사를 맡게 됐는지, 처음에는 질본에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수를 받았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품 자체에도 그렇게 써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뉴스에 처음에 나왔었을 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팠던 게 저거 때문이었나 봐. 그러면서 제품 버리지 말고 놔두고 가서 영수증, 이마트 가서 영수증 빨리 받으도록 받아놔. 그렇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했었고, 그렇게 보관을 했고, 제품을 보니까 밑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팠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냥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끌게 되는 게 처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이런 곳에서 나서서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에 접수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접수를 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소장도 접수를 했었고요. 왜 어느 날 갑자기 환경부에서 내가 2014년에 접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뭔 소리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알고 싶고요. 환경부에서 이게 왜 환경 문제로 됐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이 소비자보호법 이게 됐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게 적용이 됐고, 소비자법에 의하면 이게 공산품이잖아요. 이렇게 처리가 안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참위가 역할을 해주지 않았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에 관한 것, 질병관리본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었더라면 우리들의 이 질환이 호흡기에 관련된 폐기능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결 의지를 보이시면서부터 천식이라고 하는 그 질환 부분 또 역할이 질환이 확대되기는 했었지만, 그런 증상 하나하나만 넓혀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는 면역 체계를 다 무너뜨리는 세포 단위까지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어떻게 질환을 확대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것마다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테믹하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람 자체로 봐야지. 어떤 질환이 하나 나타나면 하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질환이라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전체를 치료할 의지를 보여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코비드-19은 2019년에 코비드-19이라는 질환 코드를 먼저 만들어서 그 코비드-19의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피해자들, 모든 질환 증상이 나타나고 포지티브가 나온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줬잖아요. 심지어 격리하는 그런 격리소? 이런 것까지 마련을 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알아서 셀프 치료했어요. 그런 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닐까요? 그런 거는 기업에서 해줬어야죠. 그런데 옥시즌은 1, 2단계만 보상해줬다고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에 뭘 보고 한 걸까요? 사참위는 혹시 사참위가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없어지는 조직이 되는데, 조사 기능이 없어지는 조직이 되는데, 앞으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건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앞으로 사참위가 없어진 이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계획 같은 게 더 있으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사참위의 기능을 그다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참위의 역할이 저희한테 크게 역할을 해줬었더라면 이렇게 끌지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질환 코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준다던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줬다라던가, 그런 거를 밝혀냈다던가, 판정 기준 같은 거를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을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줬었더라면 사참위한테 조금 걸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해줬기 때문에 사참위가 없다 한들, 네, 끝난다 한들 저희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터미널 스테이지에 내 환자가 돌아가시면, 네, 그냥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잘 보내드리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네, 명복을 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괜찮아? 네네. 안 힘들지? 네. 미안해. 아니야. 어떡해요. 제가 너무 지루하게 말해서 아니에요. 모노톤이라. 아니에요. 근데. 아유. 네. 좀 더 있고 싶은데. 네. 아유. 다음엔 제가 좀 더 진전이 있게 된다면. 네. 김찬 대표님 인터뷰 할게요. 네. 너무 막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 듣기 좀 어려웠어요. 사참이